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뜻, 이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한다가 학습 목표예요. 이차 함수는 무엇일까? 잠시 위쪽에 그림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낙하에 숨어있는 이차 함수. 선생님, 수학 시간에 과학관에 온 까닭이 있나요? 특별한 관계를 찾으러 왔단다. 자유 낙하 실험실로 가볼까? 특별한 관계요. 여기 있는 곡선 보이시나요? 이 곡선이 이참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자유낙하, 지금 공과 나뭇잎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게가 더 나가는 공이 더 빨리 떨어질 것만 같은데 이 나뭇잎과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선생님, 당연히 가벼운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지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또 진공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공기 저항이 없는 관을 바로 진공관이라고 얘기해요. 진공 상태에서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답니다. 게다가 떨어진 거리는 누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시간 t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비례식 배웠으니까 y는 at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찾았다. 특별한 관계. 거리와 시간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 그래프 많이 그려본다고 했죠? 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보자.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나만의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차함수 여러분들 꼭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래프도 여러 형태의 그래프까지 모두 그리실 수 있으면 이차함수 마스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차함수는 무엇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5cm,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만큼 줄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만큼 줄였어요. 이때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넓이를 y라고 하면 넓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가로의 길이는 15-x, 세로의 길이는 10-x,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왠지 분배법칙해서 2차 식이 나올 것만 같지 않니? 맞아요. 한번 분배법칙 4번 해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15 곱하기 10은 150, 15와 10을 어떻게 해줄까? 더해주고 25,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우리 전개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 충분히 되셨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150 마이너스 25x 플러스 x제곱, 우리 순서를 이렇게도 바꿔서 써볼까?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15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150. 자, 이것은 y에 대한 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y는 x에 대한 함수, x의 함수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 봐야 돼?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함수인지 물어보는 거는 x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므로 y는 x의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이다. 다시 한번 써볼까?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대응되므로 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다 넣어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지 확인해 드려야 할까요? 한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되긴 하네. 선생님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x값이 1일 때 y가 몇인지 대입해 보는 거야. 1,
마이너스 25 플러스 150 하면 y값 나오겠지? 그리고 2 대입했을 때 y값이 나오겠지. 근데 나오는데 몇 개씩 나와? 하나씩 y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입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응되므로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함수. 자, 탐구하기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cm만큼 줄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 y제곱cm는 y는 15-x, 10-x는 x제곱,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난답니다. 이때 두 변수 x와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므로 y는 x의 함수이다. 영어로 뭐죠? function인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연습했었죠? y는 fx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 b, c는 모두 상수이고 a만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x제곱 a가 0이 되면 x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2차식이 되지 않을 거니까 a만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우리 근의 공식도 많이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때 바로 이 함수를 x의 2차 함수라고 한답니다. x의 2차 함수. 그러면 1번 우리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보자. 우리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그 문제에서 1차 함수 찾았었지? 이번에 2차 함수인 거 찾아보는 거야. x에 관한 뭐야 바로 보이네. x에 관한 2차식이 벌써 있고 y는 형태의 함수꼴이니까 바로 얘는 2차 함수 맞다. 그 다음 2번 얘는 뭐야, 분모에 있으면 2차식이 아니라고 했죠. 또 x분의 1도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조건 분자에 있어야 해요. 분자.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유리함수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게요. 그 다음 얘는 분배 법칙 했더니 어이쿠야 3차 함수네. 3차 함수. 어이쿠야. 그쵸? 얘는 3차 함수인데 얘도 아닌가요? 분배 법칙을 했더니 3차식이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 2번 가볼게요. 다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y 제곱 센티미터이다 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길이가 x 플러스 3이 되겠네. 그치?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넓이 y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y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x에 대한 2차식이 나타났네. 즉 바로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정답. 2번을 확인해 볼게요. 2번은 시속 150km로 일정하게 달리는 기차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y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속력은 어떻게 정의했었죠? 데피니션 정의. 속력은 바로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웠었어요. 거리를 얼마의 시간만큼 걸려서 가느냐, 이것을 바로 속력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속력 곱하기 분모에 있는 시간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에서 y가 바로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는 속력은 150km, 시속 150km, 그리고 시간은 x라고 했으니까 y는 150x. 오케이, 함수 나왔네. x에 대한 1차 함수가 나왔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차 함수 고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1차 함수에서 탈락. 3번 가봅시다. 지름이 뭐라고? 반지름이 아니야. 지름이 x 길이래. 그럼 반지름은 2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파이 r 제곱.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넓이 y는 파이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4분의 x제곱, 즉 x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2차식. 그래서 3번은 바로바로 y,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는 x의 2차식인 거예요. y는 x의 2차식, 2차 함수.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우리 대각선의 개수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정 x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대각선이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두 개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정 오각형은 몇 개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정 오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각선 개수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생기네. 육각형은 몇 개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가 생기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칠각형, 팔각형. 여러분들, 우리 정 X각형은 대각선의 개수 공식 기억나시나요? 몇 분의? 그렇지. 2분의 X, X-3이 바로 대각선의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사각형일 때는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2가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 오각형일 때는 x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5가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육각형에서는 x에다가 6을 대입하면은 바로 9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런 공식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전개하면 바로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즉 x에 대한 2차식이 있기 때문에 y는 x의 2차 함수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y는 x의 2차 함수이다.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x, y의 관계이기 때문에 4번도 2차 함수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연습하셨죠? 괄호 안에 있는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x에 대입 되는 거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습 많이 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확인해 보자. 바로 계산해 보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되시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예요.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x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더하기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9는 마이너스 2, 3은 6. 계산하니까 몇 돼요? 0 되네. 즉, 이 이차함수의 해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0 대입해보면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바로 함수값 f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우리 이거 인수분해 잠깐 해볼까? 곱해서 x제곱이 되는 건 x제곱 x 곱하기 x 곱해서 x제곱이 되죠? 곱해서 3이 되는 거는 1과 3 어디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까? 그렇지. 플러스 2x가 되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크로스 해서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기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3.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바로 1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나올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0이 나오게 된 것이죠. 대입. 잘 해봅시다. 0 대입해봅시다. 0 대입해보면 0 더하기 0 마이너스 3.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 대입해봅시다.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2는 4, 2는 또 4. 4 더하기 4 마이너스 3은 바로 5가 되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값까지 우리가 구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참수에 대해서 표를 완성해 보면서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참수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